또 한 게 네 번째 뭘 하나 예식해야 될 게 있는데 메모해도 되고요. 판례 79다 913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사 행정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행사 판결이 과거에 어떻게 났든지 상관없이 상반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 무슨 재판을 했는데 구수해가 뭐 졌다 이게야 지던데 또 뭐 재판하냐 그런 소리 판사가 못하게 입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48964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008-48964 이는 민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과거 판결들의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판결 났는데 그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판시된 내용을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판결이 유력한 과거 판결 그것을 현재 판결의 유력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패소됐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지금 이기려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런 이유로 패소가 됐는데 새로운 아주 좋은 증거를 특별한 증거를 갖다 대면은 지금 새로운 판결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9-913 2008-48964 이거는 우리 사피자들이 꼭 머리에 염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민사행사 실패자들 간청 배정 모임 지방 공동대표 긴 두 분 5년간 싸워 대법원 패소 확정되는 속가 30억 이상의 사건인데 다른 방법으로 다시 소송하여 금년에 모두 이겼습니다. 우리 공동대표 두 분이 지방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순이가 그 두 분에게 배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나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내인데 좀 배운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그만큼 하고 너무 비밀이 많이 알려지는 거 안 좋잖아요. 저도 기무사 복직 소송인 공무원 지위 인사 명령 무효 사건에서 공무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역시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10년간 기무사에 싸워갖고 2-3년 전에 대법원 판결 다 패소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발표 중에 제가 법률 해석을 한다든지 유사 판례를 든다든지 발표자 개인 자랑,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닌 정재대 회장님 사건 이야기는 새로운 증거이자 행정조사 보고서에서 이 보고서에서 발치된 내용이고 100% 제3자 이 행정사 조사 보고서는 100% 제3자 증거에 하여 구수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말하고 있을 뿐임을 또 밝힙니다.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간 발표입니다. 정대택 회장님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고 또 검사 장모로부터 고소당해서 징역 2년 실형을 맞았던 분입니다. 정대택 회장님의 민사소송 개항을 보면은 정대택 회장님은 2003년도 11월 21일에 검사 장모를 상대로 26억 5,500을 달라고 감유를 해갖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 본안소송을 해서 약정서가 아까 내가 행정사 조사 보고서 말미에 있는 약정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패소했다. 패소를 했습니다. 강요. 이게 이제 강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요라는 거는 칼을 들고 야 너 이거 작성 안 하면 도장 안 찍으면 죽인다. 너 가족을 몰살한다. 이런 것이 쉽게 예를 들은 강요입니다. 그와 같은 강요에 의해서 작성이 됐을 때는 우리 민법이나 여기에 다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도장을 얻어내는데 강요로 얻어내면은 깜소 갑니다. 다시 말해서 정대택 회장님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깜소 2년 징역을 받은 거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 장모를 칼을 들고 도장 찍으라. 주먹을 뻑지를 가면서 도장을 찍으라. 쉽게 해석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강요죄가 기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 검사장모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민사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약정서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이 됐다는 것을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26억 5,500만 원 달라고 한 것에서 패소됐습니다. 패소. 그리고 이것이 강제로 했다 해갖고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하고요. 다음에 행법상 강요죄가 성립되려면은 행법 324조에 폭행 또는 해법으로 사람과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약정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되려면은 약정서를 작성할 때 정 회장님이 요거 중복되는 것이군요. 그런데 사실인정 약정서가 작성된 것은 정대택 회장님 사무실에서 그 검사 장모와 내연남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또 백모 씨라는 법무사 이렇게 네 분이 하얀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정서가 작성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분이 있는 데서 작성이 됐는데 그 속에 정대택 회장님의 팬이 저쪽 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서로 감정이 있어서 작성이 된 게 아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작성이 됐던 겁니다. 다음에 정대택 회장님의 사건 쟁점 1호를 발견. 여태까지 정 회장님은 인터넷이나 카페에서 사건 쟁점 1호를 도장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러한 것이 사건 쟁점인 것처럼 3,000명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해 왔으나 구수회가 행정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건 사건 쟁점 1호가 안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1호는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된 것인가 안 강요로 작성된 것인가 였습니다. 정 회장님을 비롯한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사건 쟁점을 거짓말하는 사람들, 판사의 불법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논하지 못하고 판사를 비난하시는 분들은 모두 회원을 사기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농담이집니다만은 정 회장님은 여태까지 우리 회원들에게 농락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자기 사건에서 사건 쟁점을 찾는다는 것은 사건 40%는 이기고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건 쟁점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패소 또는 40점은 깎이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이 사건의 사건 쟁점은 약정서가 강요냐 아니냐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행정사 조사 보고서 8쪽에서 13쪽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 회장님이 강요로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구수의 능력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저로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동부 부분에서 지금부터 한 10개 정도의 증거를 설명합니다. 이 10개 정도의 증거에는 약정서가 강요가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그대로 이 행정사 조사 보고서에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지만은 다 증거가 있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부 부분에 2005 고단 2459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백모 법무사인데 그 피고인입니다. 그분이 동부 부분에 어느 날 고소당했습니다. 그래가 그 공소장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검사 장모로부터 정대택 사건에서 약정서가 강요됐던 것을 허위로 위정하게끔 해가지고
2억 3천만 원을 검사의 장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백모 법무사는 2006년도 3월 22일 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대택이 사건에 위정하고 유리한 정대택이가 강요를 해서 약정서를 썼다고 위정하게끔 해서 그 검사의 장모가 2억 3천만 원을 2억 300만 원을 백모 씨에게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백모 법무사니까요.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모 씨는 일단 기소도 됐고 동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우리가 하는데 더 강요가 아니다고 할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 번호도 적어 놓으십시오. 2005 고단 2459 판결은 아무나 떼면 나옵니다. 또 한 개 판결문을 소개합니다. 2005 고약 86025 이거는 검사 장모가 또 기소가 됐습니다. 피고인이 검사 장모입니다. 검사 장모는 위 약정서 작성 이전에 2003년 6월 27일 약정서 작성 시 동서간 검사 장모의 내남이 소개비를 달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약정을 하는데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그 검사 장모의 내연남입니다. 내연남이 개입해가 내연남이 중재를 해갖고 약정서에 서로 도장까지 찍게 했던 것이 어느 날 강요해서 작성된 것으로 둔갑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제가 있는 증거만 발치해서 정대택 회장이 강요가 아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내가 계속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백모 법무사의 정인신문 조서를 보면은 2009 가단 553045 사건입니다. 원고 정대택 피고 검사 장모 2003년 7월 29일 21시경에 백모 그분이 증언 조서에 있는 겁니다. 증언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9일 21시경에 내연남과 검사 장모가 정대택 사무실을 찾아와 약정서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고 법무사인 저는 입회인 자격으로 원 피고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날인으로 돌려주었는데 고객분인 내연남이 나도 입금을 달라 나는 뭐냐 말하자 검사 장모가 내연남에게 그러면 원장님이 여기서 원장님은 내연남입니다. 원장님이 거기다가 좀 쓰세요 라고 말하였다. 내연남이 자필로 약정서의 5항인가 6항에 나도 이익에 참여한다라고 기재도 약정서에 했습니다. 원고 피고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인을 하고 각 일부씩 서로 돌려받았습니다. 아까 약정서를 2개를 만들어 한 개를 돌립니다. 정인이 각 2호 약정서를 원고 정대택 피고 검사 장모에게 각 일부씩 거부하여 2003년 6월 23일 약정한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작성 일자를 6월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내용 중 균본이라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균본이라는 단어를 동의 이익을 물로 손해도 5대5라고 고지하며 읽어보게 한 후 원고 피고 이름 옆에 각자 주민등록 번호를 교차하여 서명하게 한 후 원고와 피고의 도장을 받아 날인하고 간인하였으며 정인도 날인하였다. 이건 백모 씨가 약정서를 써갖고 양자에게 합리적으로 하기 애매한 분위기 속에서 받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그 정인이 이야기한 것 또 한 개가 검찰 수사하는 과정에 검사 장모가 정인에게 정대택이가 미리 약정서를 작성하여 검사 장모에게 제시하며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정인은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해주었고 검사 장모로부터 2004년 6월 1일에 그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일도 있다. 거기 정인 조서에 있습니다.
검사 장모가 약정서에 도장 인증을 삭제하고, 우리가 카페에서 많이 봤던 도장 삭제된 거 있잖아요. 근데 도장 찍힌 게 있고 삭제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삭제된 게 왜 그러냐를, 검사 장모가 약정서에 도장 인증을 삭제하고 고소장에 첨부하였다고 검사 장모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정인이 상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을 상피해자가 되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또 진술이 있습니다. 또 몇 달 후 지나서 백모 법무사가 또한 정인신문 조서를 정연해 썼습니다. 정인신문 내용, 정은선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대택이가 검사 장모와 고수도 골프도 치고 호텔에서 식사 약속도 하고 중국에 출장 다녀오면서 웅당과 사향을 구입하여 검사 장모에게 준 사실도 알고 있다. 정인이 검사 장모에게 정대택이가 잔금 대출을 이미 합의를 끝낸 은행이 있다고 하자 검사 장모는 정대택이 하는 것 인연은 못합니까? 인연은 이제 검사 장모가 스스로 인연은 이제 정대택이가 하는 거 인연은 못합니까? 여기서 정대택이가 잔금을 납부하게 하면 50대 5 약정을 지키가 되는데 인연이 잔금 대출을 하면은 100% 약정을 이행치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획적으로 약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정서는 2003년도 7월 29일 21시경에 정대택 사무실에서 검사장모 내연남과 참석한 가운데 정인이 작성하고 정대택 검사장모 사이에 2003년 4월 4일 구두약정하였고 또다시 6월 23일자로 구두약정한 내용을 작성 일자를 6월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정대택과 검사장모가 정독하게 하고 각 일부로 결과했다. 피고인 정대택에게 강도죄를 적용시키려면 약정서를 정인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 정대택이가 작성하고 욱박지른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런 또 적용도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지역에서 민정당의 송파을 위원장이었던 이모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정인 조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인은 민정당 송파을 위원장을 했고 신한국당 누구누구의 보좌관을 하여 송파구 유지들과 친분이 있다. 내연남과 검사장모는 서로 대우 메이커 월드 1201호에서 동거를 했다. 그 이제 내연남과 검사장모가 동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3년 4월 4일 오후 한 11시경 검사장모를 데리고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가 검사장모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사업계획서, 산업렌탈과의 수의계약서, 의향서 설명하니 검사장모는 즉석에서 동업을 승낙했고 피고인에게 점심을 사라고 하여 피고인이 한우맹가에서 점심을 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고인은 정대택입니다. 검사장모는 정 회장 인상이 참 좋으시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 여기서 자기는 검사장모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정 회장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10억 원에서 계약금을 준비할 테니 잔금은 정 회장님이 알아보는 것과 인연의 신용도 좋으니 건재당권 질권으로 함께 합시다 하여 이익금을 반반으로 합시다 하였다. 피고인 정대택은 내연남과 검사장모에게 잔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하면서 지금 10쪽 읽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로 접촉한 기업금융에서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검사장모 등은 제1금융권에서 잔금을 준비하니 걱정 말라고 장담했다. 내연남은 검사장모가 정대택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내연남이 내가 안된다. 정대택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하여 공갈 협박을 하였다. 이런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다 정인신문 조서에 있는 겁니다. 정인은 7월 7일에서 7월 25일까지 거의 매일 내연남 검사장모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정대택은 딸이라고 하는 등 도움 약속을 파기하려는 업무를 보였고 검사장모는 2003년 6월 23일 구두약정을 포기케 하려는 강한 의도를 보였다.
다음에 검사장모 음성이 녹음된 거 서너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장모의 녹취록입니다. 녹취록. 내가 정대택이 보고 얼마를 주면 그 돈으로 어떻게 나눠 쓰겠느냐. 내가 맹세를 적어오라. 정대택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대택이가 적어왔는데 메모를 보니 정대택이가 나에게 15억을 받아가지고 백모 법무사에게는 1억 주고 내인남에게는 2억을 주고 나머지는 정대택 자신이 처음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메모를 확 찢어버렸어요. 정대택 이 새끼 처음에는 내인남하고 반씩 나누어 먹기로 했는데 제까지 놈이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약정서에 돈 주기로 되어 있는 26억 5천을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이래 하는 것들이 녹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백모 씨 법무사의 처가 정인한 내용입니다. 2004년 3월 1일 정인은 백모 법무사 이 남편이 검사장모를 만난다고요. 정인이 직접 백모 법무사의 그랜저 차를 운전하여 석전 호수 부근 보름이라는 일식점에 데려다 준 일이 있다. 백모 법무사는 차 안에서 한 말에 하면은 그날 검사장모는 백모 법무사에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대택과 입금을 금원한 일이 없다. 2003년 6월 23일 구도 약정시 검사장모는 서울에 없었다. 약정서는 정대택 작성해서 다음날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해서 찍은 것이다. 라고 위정해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위정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사장모의 불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유력한 정인 신문 증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생각하고 다음에 12쪽에 행정사 조사 보고서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정대택 회장님의 약정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 진정한 문건으로 보이고 검사장모가 정대택을 도수하여 행사한 약정서는 백모 법무사, 내연남, 장모가 검사장모가 세 사람 모의하여 법무사 백모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약정서의 작성을 부인하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인정 장모 자신의 중요 필체를 집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본 행정사는 이 사건이 명백하게 약정서는 강요가 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에서 이와 같이 약정서는 강요가 아닌 것으로 제가 혼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증거들을 발췌하고 탐문하고 조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요된 약정서가 아니라면은 지금 이 순간에 정대택 회장님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연구하도록 합시다. 제가 제 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안이 민사 재심 문제인데 본 행정사 직인이 지킨 행정사 조사 보고서가 탄생된 것만으로는 민사 재심은 이것이 새로운 행정사 조사 보고서 자체가 새로운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 회장님 사건에서 이것이 탄생된 것만으로는 민사 재심은 5년이라는 기간과 무관하게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민사 재심의 그 조항을 보면은 새로 증거가 나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5년이 안 되어도 재심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 회장님은 사건은 2006년 6월에 고법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 잘 들어주십시오. 2006년 6월에 약 6월 말경입니다.
고법 판결은 6월 14일이고 판결문이 송달되게 뭐 며칠 오고 그러다 보면 6월 말에 확정됐습니다. 그때 26억에 대한 인지값이 엄청 많습니다. 그 정 회장님께서 그 부분 마련도 못하고 이래갖고 상고 거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에 확정됐습니다. 2011년 6월에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5년은 지났기 때문에 재심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동행정사 조사 보고서는 산중 거사님 아까 보여드렸던 판결로 설명이 했듯이 소송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되는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 장모가 민사소송을 펼치면서 판사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26억짜리 소송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생된 이상 새로 정택택 회장님이 소송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송 사기죄로 공소시효는 2006년에서 2013년 6월 지금으로부터 넉 달 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공소시효가. 그래서 좀 저하고 정택택 회장님하고 좀 더 일찍이 만났고 인연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구수연은 평소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 회장님에게 저는 전화해서 시효도 종료가 됐고 이런 여태까지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시효 종료를 설명하고 뭐 할 거 없으니까 카페 회장 자리도 그만두고 카페 글도 모두 내리시고 간청 피해자 모임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수에도 곧 사건이 종료되면은 곧 떠날게요 하면서 이제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0분 후에 제가 좀 신기가 있는 건 아닌데 천지신명이 나타나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2016년이 정택택 회장님 사건의 공소시효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서너 달 전에 시효가 지난 것 같으면 다 적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시효가 3년 남은 사건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특가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특가법은 특가법 3조 이하위가 어디 있을 겁니다. 어디 특가법에 그런 거 다 적용해서 시효가 10년 2016년 6월 말이 공소시효가 끝난다라는 걸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모든 민사소송이 마찬가지이고 회원님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 피켓묵은 사건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재심은 안 되지만 행정사 지경이 지킨 행정사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민사로 내가 이걸로 공부를 해놨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손해배상은 지금 6년 전에 7년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7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게 안 날로부터 10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26억을 달라 이래 소송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주제 발표를 마칩니다. 마치고 여기에 민사조정, 민사신청, 고소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만약에 정 회장님이 고소를 할 경우에는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이
행정사 조사 보고서가 두꺼워하지만은 13쪽까지인가만 의견이 나머지는 증거가 다 처리되어 있어요. 이 증거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래 고소장 한 개하고 요거 이래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찰서 접수하면 되고. 그리고 저는 고소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그래서 이 민사문건을 또 만드는데 민사문건은 갑 1호증이 고소장, 갑 2호증이 행정사 조사 보고서 증거 2개만으로 민사조정을 이래 붙입니다. 민사나. 이래 붙였을 때 이걸 읽고 상대가 굴복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발표를 마칩니다.